최 소장님, 고양이가 신부전증 말기라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안락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루비는 민준 도련님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대로 두면 더 고통스럽기만 할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오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오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며칠 굶은 건 캔 하나 얻어먹으려는 건데 감히 날 안락사 시키겠다고? 다 이소진이 바꾼 망할 수입 사료 때문이야. 더럽게 맛없어. 거기 구석에 서 있는 맑고 멍청한 인간. 너 지금 내 속마음 들리지? 전 박하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 말을 알아들었죠. 언니 이것 좀 닦아줄래? 내 엉덩이에 묻은 똥. 하은아 오늘 동계건조 먹을까? 통조림 먹을까? 닭고기맛? 연어맛? 당장 내 머리를 쓰다듬으라냐. 안돼 나부터. 전 항상 이게 쓸데없는 능력인 줄 알았죠. 그러다 최고 부잣집 고양이의 속마음을 듣게 됐어요. 그 망할 수입사료는 노랗게 맛없어. 통조림 좀 얻어먹으려고 3일을 굶었건만 감히 날 안락사 시키려고 해. 하나 죽겠다냐? 이 몸은 그저 배가 고픈 거라고. 배고프다고. 최 소장님, 고양이가 신부전 말기입니다. 안락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튀어나올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 주머니에서 고기 소시지를 꺼냈어요. 결국 제가 녀석을 살렸죠. 빨리 드디어 박 선생님 예약 잡았네. 그러게 말이야, 예약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박 선생님, 제 고양이부터 봐주세요. 예약금 더 드릴게요. 저도 더 드릴게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후로 상류층 부인들이 반려동물을 안고 내 번역을 기다리며 줄을 설 줄이야. 난 상류층 전체의 귀빈이 되어 인생의 정점을 찍었어요. 고양이라는 생물은 도도하고 차가워서 다가가기 어렵지. 근데 말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아. 동네 길고양이들이 줄 서서 우리 집 창틀로 회의하러 와. 나 불만 있어. 역가대 영감탱이 생선이 오늘도 서등에 진동한다고. 너 빨리 생각해봐. 연애 편지에 네 눈은 연어캔 같다고 쓸까? 아니면 이 꼬리는 가뜩은 배구포 같다고 쓸까? 제일 어이없었던 건 고양이 7마리가 거실에 모여서 돌아가며 연설을 한 거야. 주제는 바로 왜 고양이 캔을 하루에 3개씩 까야 하는가. 그래서 평범하게 살려고 내 눈앞에서 인간 바보라고 욕해도 못 알아듣는 척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켰는데 이날 전까지는 내가 최고 상류층 최가의 입주도우미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절대로 루비 도련님이 놀라게 해선 안 돼. 도련님 꼭 나으셔야 해요, 도련님. 도련님이 편찮으시다고요? 어디 계시는데요? 도련님이 고양이라고? 부잣집은 반려동물도 엄청 귀하게 부르네. 루비 도련님은 어르신이 민준 도련님께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거든. 도련님이 평소에 상점 모시듯 아주 끔찍이 여기셔. 지난달에 새로운 가정부는 털 한 가닥 뽑았다고 도련님한테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 지금 루비가 위독해서 도련님이 사흘 밤낮을 눈도 못 붙이셨단다. 그 고양이가 그렇게 귀해요? 당연하지. 먹고 쓰는 건 도련님이 전부 직접 챙기셔. 밥그릇은 전부 맞춤형 본차이 나고 마시는 물은 전부 수입 생수야. 고양이 모래조차도 일본에서 전용기로 공수해오지. 참 안 됐어. 그렇게 팔자가 좋은데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최 소장님, 고양이가 신부전증 말기라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안락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루비는 민준 도련님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대로 두면 더 고통스럽기만 할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오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오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며칠 굶은 건 캔 하나 얻어먹으려는 건데 감히 날 안락사 시키겠다고? 다 이소진이 바꾼 망할 수입 사료 때문이야. 더럽게 맛없어. 거기 구석에 서 있는 맑고 멍청한 인간. 너 지금 내 속마음 들리지? 최 소장님, 동의하신다면
바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안락사는 금방 끝나니까 고통은 없을 겁니다. 민준 씨, 차라리 선생님 말씀 들어요. 루비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안 돼. 안 돼. 나 죽기 싫다냐? 난 그냥 캔 하나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서진 저 나쁜 여자가 바꾼 사료가 너무 맛없단 말이야. 흐흐흐. 저기 언니. 나 좀 살려줘. 날 구해주기만 하면 내가 최민준한테 말해서 당장 정직원 시켜줄게. 승진의 월급 인상까지. 내 말은 진짜야. 이 집에선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당장 정직원 승진의 월급 인상. 수습기간엔 한 달에 80만 원, 정직원 되면 150만 원인데 각종 수당은 빼고도 안 돼. 내가 이력서를 800개나 넣어서 겨우 구한 도우미 일인데 이 고양이 때문에 이 일까지 날려먹으면 우리 엄마가 나랑 모녀의 연을 끊으려 할 거야. 내가 최민준한테 말해서 언니한테 페라리도 한 대 꼽아달라고 할게. 생각해봐. 언니가 구하는 건 최가 어르신의 고향이야. 앞으로 최가 사람들이 전부 언니를 큰 은인으로 모실 거라고. 언니, 내 목숨은 이제 언니 손에 달렸다고. 그럼 안락사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어쩌면 이 고양이 신부전증이 아니라 그냥 배고픈 걸 수도 있잖아요. 누구시죠? 수의학 배운 적 있어요? 검사 보고서는 받고요? 최 소장님, 이서진 아가씨 쪽은 오늘 새로운 입주 가정부 박하은입니다. 가정부 주제 감히 내 전문적인 판단을 의심해. 내가 수의사 경력만 28년인데 오늘 처음 출근해서 딱 한 번 보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배가 고픈 거라고? 박하은이라고 했지? 너 루비가 평소에 어떤 살을 먹는지 알아? 수입 프리미엄 고양이 사료인데 한 봉지에 100만 원이 넘어. 근데 배가 고픈 거라고? 게다가 이수연 수의사님은 전문 최고 수의사셔. 가정부 주제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 넌 네 본분이나 잘해. 당장 나가. 나가자니까. 가지마. 누나 가면 이 몸은 오늘 진짜 죽는다고. 빨리 나가! 잠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거는 없지만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전 한번 해보게 둬. 해보게 두라고. 해보게 더.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더 말할 것 없어. 루비는 민준 할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야. 5년 전 민준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루비가 필사적으로 깨웠어. 구조대원 말로는 민준이가 1분만 늦게 깨어났어도 차량같이 폭발했을 거래. 빨리 일어나! 최민준! 제발 일어나! 차 폭발한다고! 최민준! 이제야 깨어났네.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냥. 나 그땐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냥. 애 같아서 목이 다 쉬었다냥. 루비가 제 곁에 있은 지 7년 됐어요. 7년 전 할머니가 루비를 데려오셨을 땐 고작 손바닥만 해서 걷지도 못했죠.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릴 때 제 베개맡에서 함께 잠들어준 게 루비였죠. 그래서 루비는 우리 최가에게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야. 은인이자 가족이지. 누구든 루비를 살려낸다면 우리 최가의 은인이다. 이 고양이는 제가 본 고양이 중에 제일 귀하게 자란 애예요. 온습도가 조절되는 방에 사는데 제 자취방보다 3배는 커요. 수입 생수를 마시고 그릇은 한 번 쓸 때마다 씻고, 캣타워도 원목 맞춤 제작에 천연 가죽 쿠션이 깔려있죠. 빗도도 3개나 되는데 각각 얼굴, 등, 발을 빗는 용도고요. 거기에 마사지용 수입 아로마 오일 세트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렇게 귀하게 자란 고양이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요.
사모님, 이 고양이가 최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어머님, 제 옷차림 좀 보세요. 위아래 다 합쳐도 2만 원도 안 될 텐데요. 고양이도 못 키울 사람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하게 두시면 루비만 괜히 고생할 거예요. 해보게 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어디 한번 보자고. 가난한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고치는지 똑똑히 들어. 루비 못 고치기만 해봐. 널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답조차 못 얻어먹게 할 테니까. 가난한 가정부가 어때서요? 이 가난한 가정부가 살린 고양이가 줄을 서면 몇 블록은 될걸요? 이건 마트에서 파는 100원짜리 소시지잖아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누비의 장 기능은 현재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영분과 첨가물 가득한 음식은 대사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루비야. 진짜 맛있어. 이럴 수가? 한 조각 더. 인양이는 오늘 10조각도 더 먹을 수 있다냐? 진짜 먹고 있네? 루비가 정말 먹었어. 말도 안 돼. 너 대체 뭘 먹인 거야? 이거 안에 혹시 식욕 촉진제 넣었지? 다 죽어가는 고양이가 대체 어떻게 뭘 먹을 수 있겠어? 이 부장님, 빨리 검사해보세요. 얘가 몰래 뭐 탄 거 아니에요? 루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평범한 고기 소시지 마트에서 파는 거고요. 하나에 100원짜리입니다. 성분은 닭고기, 전분, 식염, 보수제이며 금지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루비가 신부전이 아니란 건가요? 이전 수치들로 보면 확실히 신부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그냥 치를 굶은 걸 가지고 당신들 같은 전문가들이 신부전 말기라고 진단하고 우리한테 안락사까지 강요했잖아요. 오늘 가정부가 발견 안 했으면 루비는 지금 당신들 손에 산채로 죽었을 거예요. 이 부장, 먼저 나가세요. 아가씨, 루비가 진짜 배고픈 거였어? 부인, 그냥 편식하는 거예요. 새로 바뀐 사료가 입맛에 안 맞아서 차라리 굶겠다고 한 입도 안 먹는 거예요. 이 모습 좀 보세요. 어딜 봐서 아픈 애 같아요? 루비가 예전에 먹던 사료 어딨어? 가서 루비가 예전에 먹던 그 브랜드 사료 좀 가져와. 실컷 먹게 해. 부인, 예전에 먹던 사료는 이미 이서진 양이 임의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뭐? 이서진 양이 말하길 루비가 새 사료로 바꿨으니 예전 사료는 창고에 둬봤자 낭비라며 아랫사람들을 시켜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새로 바뀐 사료뿐입니다. 어머님, 저도 다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루비가 예전에 먹던 사료를 너무 오래 먹었길래 물릴까봐 입맛 좀 바꿔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회사에 새 사료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누가 바꾸래? 네. 내가 묻잖아. 누가 맘대로 바꾸라고 했어? 루비가 먹고 쓰는 건 다 내가 직접 고르고 직접 정한 건데 네가 대체 뭔데 감히 우리 몰래 루비 사료를 바꿔? 민준 씨, 나 대신 말 좀 해줘요. 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당장 사람 시켜서 루비가 먹던 사료로 사오라고 해. 10배로 더 사와. 네, 민준 도련님,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입 닥쳐. 인간, 더 맛있는 건 없어? 빨리 내 입에 다 넣어줘. 이것 봐, 애교 부리기 시작했어. 너무 맛있다. 이 몸이 한동안 이렇게 맛있는 건 못 먹어봤는데. 인간, 네 손 엄청 부드럽네. 내 방석보다 훨씬 부드러워. 이 고양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락사 수술대에 오를 뻔했는데 이제는 아주 활기가 넘치네. 이 몸은 이제 잘 거야. 아무도 내 단잠을 깨우지 마. 루비의 최간의 서열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더 귀해진 건 아니다. 원래부터 상정급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최가 사람들이 드디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다. 루비는 아팠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걸. 누가 그랬는지는 뻔한 일이었다. 이서진.
그날 이후로 최민주는 이서진과 한마디도 안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 이상의 거리가 있었고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이서진이 몇 번 입을 열려고 했지만 최민준의 다가오지 말라는 표정에 막혀버렸다. 단면 나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 같은 흙수저도 이렇게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다니. 박하은 양, 앞으로 박하은 양은 루비 도련님의 전담 보모입니다. 사모님과 도련님이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월급은 3배로 오를 거고 정규직 전환도 오늘 바로 처리됩니다. 전담 보모요? 그럼 전에 하던 입주 보모 일은요? 하은 씨는 그저 루비 도련님만 잘 모시면 돼요. 다른 집안일은 전혀 손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당부하셨어요. 외출하실 때 필요하면 차고에 있는 차 아무거나 타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내가 쓸고 닦고 빨래에 밥하던 수습 보모에서 이 고양이 전담 집사가 됐단 거네? 정규직 전환에 승진, 연봉 인상, 차량 지원까지. 예전에 루비가 병실에서 내걸었던 황당한 조건들이 진짜 전부 현실이 된 거잖아. 벌써 만족해? 스케일이 작네. 신도련님의 보모인데 당연히 1인실에 전용차가 있어야지. 차고에 있는 차는 맘대로 타라는데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겠네. 이 차는 달동네 월세 100년치고 이 차는 엄마랑 나 평생 먹고 살 돈이네. 제일 싼 이 차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은 일해야 돼. 아니 30년. 어때? 인양님 말이 맞지? 내가 채가에서 하는 말은 최민준 그 녀석보다 잘 먹힌다고. 허풍 아니야? 하품 아니거든? 못 믿겠으면 거실로 가보든가. 할머니 영정사진이 한가운데 걸려있고 내 예술사진이 그 옆에 있다고. 크기도 똑같이 금태까지 둘러서. 가자, 단장 가. 이 냥님이 직접 눈 호강시켜줄 테니. 살다 고양이 사진에 조상님 영정사진이랑 나란히 걸어두는 집은 처음 보네. 어때? 이제 믿겠어? 내가 채가 서열 1이면 아무도 1이라고 못해. 그 누구지? 최민준? 걔도 내 빛이라고. 그래, 허풍 떤 게 아니었구나. 나 박하은이 수습 입주 도우미에서 최가 고양이 마마의 전담 도우미가 되다니 이걸 누가 믿겠어. 다음 일주일은 제 모든 신경을 루비한테만 쏟았어요. 우선 몸부터 회복시켜야 했죠. 며칠이나 굶어서 위장이 많이 상했거든요. 전 루비의 속마음에 맞춰 식단을 조금씩 조절했어요. 또 왜 그래? 스테인리스는 너무 차가워. 내 혀가 얼마나 귀한데. 난 본 차이나를 쓸래. 금테두른 그거. 그래, 바로 이거야. 따뜻한 캔이 훨씬 맛있군. 물도 따뜻한 걸로 마시렴. 나 오늘 이광육 할래? 캣타워 창가 쪽으로 옮겨줘. 오케이. 문제 없어. 아니, 조금 더 왼쪽으로. 그래, 딱 거기야. 매일 루비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긴 했지만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루비의 몸무게가 7일 전 2.1kg에서 3.4kg으로 훌쩍 늘었죠. 원래 마르고 노랗던 애가 다시 예전처럼 새하얗고 윤기 나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하얀 손뭉치가 됐다. 솔직히 이 모습을 보니까 며칠 동안 고생한 피로가 싹 가셨다. 최민준 씨는 매일 루비를 보러 온다. 하지만 올 때마다 항상 은연중에 나를 쳐다보곤 한다. 그 눈빛은 뭐랄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박하은 양, 우리 루비의 생명의 은인이자 최가의 은인이에요. 사모님, 별 말씀을요. 인준 도련님이 절 믿고 저한테 루비 전담 보모를 맡기셨으니 루비를 잘 돌보는 건 제 당연한 본분인걸요. 같은 본분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에겐 그냥 본분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인연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최가에서도 섭섭지 않게 대우해줄게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고양이 사료에서 터졌다. 최민준이 사람을 시켜 이서진이 바꿔치기 한 수입 프리미엄 고양이 사료를 제3의 기관에 검사하러 보냈고 사료에서 금지된 기호성 중진제가 나왔어. 게다가 기준치를 심하게 초과한 식물성 단백질도 고양이가 오래 먹으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심각한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해. 이서진 루비가 겨우 며칠 먹고 단식을 했어. 조금만 더 먹었다간 신부전증 온다는 게 절대 과언이 아니었다고. 민준 씨, 전 정말 몰랐어요. 제 친구네 회사에서 만든 건데 분명 저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래서 루비한테 먹인 거예요. 친구네 회사? 뻥치고 있네. 내가 그 사료 냄새 딱 맡았을 때 바로 이상하다 했어. 너희 두발 짐승들은 진짜 멍청하고 나빠. 내 친구 회사라고? 그 회사 이름은 페델푸드고 대표는 내 사촌 동생이잖아. 작년에 막 설립해서 자본금은 고작 5천만 원에 생산 허가증은 아직까지도 심사 중이던데. 근데 감히 루비로 실험을 해? 전 그저 걔를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비서, 이씨 집안에 전해 이서진이랑 파혼하겠다고. 인양이가 진작 말했지. 이 몸을 괴롭히면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최민준 이 녀석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네. 평소에 인양이가 베개에 꾹꾹이 해준 보람이 있군. 민준 씨,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약혼한 지 2년이나 됐어.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날 버릴 순 없잖아. 말로는 날 위해서라면 뭐든 다 포기하겠다더니 할머니가 남기신 고양이조차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돌볼 마음이 없었잖아. 민준 씨! 민준 씨! 진작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아. 기어코 인양이님한테 까불더니 인양이님은 바로 최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신이라고 알기나 해? 이 몸은 최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신이라고 알기나 해? 너지? 이 나쁜 년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언니, 쟤 무서워하지 마. 인양이가 앞으로 지켜줄게. 누가 감히 언니를 괴롭히면 바로 발톱으로 확 긁어버릴 거야. 루비야, 넌 가끔 입은 험해도 마음은 참 따뜻해. 현실에 있는 많은 두 발 달린 짐승들보다 훨씬 나아. 알면 됐어. 인양이는 세상에서 최고의 고양이야. 비교 불가라고. 정말 꿈만 같아요. 예전엔 3평짜리 초라한 고시원 방에 살았고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렸었는데 지금 지내는 방은 무려 30평이 넘어요. 개인 화장실도 있고 매트리스는 구름처럼 푹신하죠. 예전엔 길거리 음식만 먹었는데 지금은 최가 직원들과 함께 일국사찬에 맵기 고기를 먹어요. 예전엔 외출할 때 죽어라 버스에 탔는데 지금은 차고에 있는 차를 마음대로 타요. 제일 눈에 안 띄는 아반떼만 겨우 몰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바퀴 4개 달린 자가용이잖아요. 하지만 절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루비 몸이 하루하루 좋아지는 거예요. 일주일째 되던 날 기운 없던 하얀 송뭉치에서 완전히 온 집안을 날아다니는 눈덩이가 됐죠. 툭하면 직원들 바지가랑이를 쫓아다니고 꽃병도 2개나 깨트리고 커튼에도 구멍을 3개나 냈어요. 집사님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아무도 루비한테 쓴소리 한마디 못했죠. 빨리 가서 치워. 루비 도련님 발 다치실라. 열흘째 되던 날 루비의 몸무게도 어느새 회복돼서 4.9kg이 됐죠. 품에 안으면 묵직한 게 꽤 무거웠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집 루비가요, 이번에 박하은 덕분이에요. 그 애 아니었으면 우리 애기 분명 동물병원 그 돌파리들한테 죽었을 거예요. 어머, 그렇게 대단해요? 정말 몰라봤네요. 목도 많으셔.
정부인님의 칭찬은 먼저 최가 친척들 사이에 퍼지더니 이어서 민준 도련님의 지인들에게 전해졌고 결국엔 완전히 쫙 퍼지게 되었다. 상류층 여성 모임 전체에 유명세를 탄 후 가장 먼저 다급하게 찾아온 사람은 최가와 대대로 친한 보석 사업을 하는 장씨 집안의 장부인이었다. 하은아, 내가 소개할게. 이쪽은 내 절친한 친구 장부인이야. 보석 사업을 하고 있지. 오늘 온 건 이 집 고양이 때문에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야. 장부인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 엘사가 최근 한 달 동안 밥을 전혀 안 먹어요. 말라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요. 국내외 유명 수의사를 다 불렀지만 다들 속수무책이에요. 정혜란이 그러던데 예전에 루비를 고치셨다면서요? 아이고 박하은 양, 우리 엘사 좀 빨리 봐주세요. 어머나, 박하은 양, 우리 엘사 좀 빨리 봐줘요. 최근에 말이에요. 얘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벌써 3일째 밥을 안 먹어요. 한밤중만 되면 창밖을 대고 아주 가슴이 찢어지게 울어대요. 수많은 명의를 모셔왔는데 글쎄 얘가 우울증이래요. 여보, 어디 있어? 엄마가 당신을 밥 훔쳐 먹는 도둑고양이로 알고 빗자루로 쫓아냈어. 당신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어.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부잣집 아가씨가 길고양이와 사랑에 빠진 고양이판 로맨스 드라마잖아. 보고 싶어. 당신의 그 거칠고 자유분방한 눈빛, 쓰레기통을 뒤질 때 날렵한 몸놀림, 그리고 에이펙 양양볶음. 아, 당신을 다시 못 본다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에이펙 볶음? 쓰레기통 뒤지는 길고양이한테? 장부인님, 지난달에 엘사가 부인님 몰래 밖으로 나간 적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달 말에 새로운 가정부가 뒷마당 철문을 안 닫아서 엘사가 몇 시간 정도 나가 놀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지저분한 큰 까만 길고양이가 자꾸 밖을 어스렁거렸거든요. 엘사가 걔만 보면 아주 가슴이 찢어지게 울었죠. 맞다. 분명 그 도둑고양이가 엘사를 놀라게 한 거예요. 장부인님, 엘사는 놀란 게 아니라 사실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이요? 저기요, 지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밤중에 우는 건 상사병에 걸려서 그래요.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애 아빠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모님이 빗자루로 무정하게 쫓아냈던 그 길고양이요. 역시 사랑 앞에서는 혈통이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그 말은 지난주에 매일 정원 철문 밖을 서성이던 온몸이 더러운 그 길고양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엘사는 귀족 혈통인데 어떻게 걔랑 평생을 약속해요? 이런, 여기 또 한 명의 돈만 밝히는 장모님이 있네. 다만 이번엔 고양이 대신 차별하는 거지만. 네, 하지만 엘사는 지금 개새끼를 가졌어요. 계속해서 애 아빠를 안 찾아오면 아마 이대로 단식하다간 다 죽을지도 몰라요.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머, 집사님, 빨리 가서 그 까만 길고양이 좀 데려와요. 같이 키워야지. 온 가족 다 같이 키워요. 괜찮아. 사모님, 블랙 데려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네. 자기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앞으로는 매일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아무도 날 쫓아내지 못할 거야. 여보, 얼른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자기도 많이 먹어. 몸보신 좀 해. 먹네, 먹어. 비록 이 덩치 큰 블랙이 혈통도 순수하지 않고 천안 출신이긴 해도 그래도 엘사만 괜찮다면 이 혼사를 허락해야지. 박하은 양 정말 고마워요. 박하은 양이 아니었다면 난 정말 잃었을 거예요. 우리 집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천안 출신이라뇨, 장부인. 쓰시는 단어만 보면 모르는 사람은 되게 따님이 가난한 선비한테 시집가는 줄 알겠어요. 집사, 박하은 양이 안에 있는 건요, 제 작은 성의입니다. 오늘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구해줬으니 꼭 받아주세요. 장부인,
이건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 없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마땅히 드려야 할 거니 받아요. 오늘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구해주셨잖아요. 박하은 양이 아니었다면 우리 엘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랜데. 어머, 어서 받아요. 장부인,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요. 네. 일도 다 해결됐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언니들, 최간의 박하은 완전 신기해. 한 달 내내 굶던 우리 집 렉돌이가. 장부인은 효과를 톡톡히 본 후 그날 밤 상류층 여성 모임에 대대적으로 저를 적극 홍보해 주셨어요. 아, 유현수 씨 기억하고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찾아온 건 해운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 장씨 집안이었어요. 하은 동생, 드디어 왔네. 빨리빨리 와. 우리 오리오가 일주일 내내 죽어도 화장실에 안 들어가. 방광이 터질 때까지 오줌을 참으면 참았지. 절대 화장실은 안 간다고. 해외 전문가까지 불렀는데도 봤지만 무슨 병인지 못 찾더라고. 이걸 어쩌면 좋아. 장부인,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리오야, 오리오. 너 쪼그려서 볼일 보는 게 불편해? 아니면 자세를 바꿔볼래? 옆으로. 아니면 엎드려서? 아니면 예전처럼 서서 할래? 엄마가 다 맞춰줄게. 볼일만 볼 수 있다면 물고 나무서도 돼. 서서 하라고? 아직도 서서 하란 소리가 나와? 이 몸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그날 벽을 짚은 거야. 그냥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벽 짚고 서서 볼일 좀 받기로 써니 자세가 좀 멋있긴 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엄마란 사람이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하룻밤새 좋아요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온 동네 암고양이들이 다 봤어. 이 몸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우아한 기공자 이미지가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완전 박살났다고. 장부인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세요. 혹시 오리오가 볼일 보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셨나요? 대박 났죠? 지난주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 자세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떻게 됐게요? 하룻밤 사이에 좋아요가 1000만 개를 넘었어요. 제가 팔로워 300명에서 80만 명으로 늘었어요. 어머, 이것 좀 봐요.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이 좋아요 수, 누가 얘 페나투도 그려줬다니까요. 장부인님, 바로 그 영상이 문제예요. 네, 자세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 문제예요. 그 영상이 1000만 뷰를 찍은 뒤로 얘는 카메라 앞에서는 다시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자세랑은 상관없어요. 물구나무서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안 간 게 제가 방송하면서 찍어서 그런 거라고요? 네. 오리오가 그러는데 오늘 방송 끄고 영상 지우든가 아니면 팔로워 80만 명한테 좋아 보내라고 하겠대요. 끌게. 당장 끌게. 엄마가 잘못했어. 이라면 됐어요. 아무도 못 봐요. 쉬했어. 드디어 일주일 만에 쌌어. 이 울타리 괜찮네. 저 여자한테 전해. 앞으로 이렇게 두라고. 건드리지 마. 이것 봐요. 이 감자 크기 좀 봐요. 얼마나 건강해요. 하은 동생, 완전 명이라니까. 얼른 계좌번호 알려줘요. 꼭 제대로 살해할게요. 장부인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별일도 아닌데요, 뭘. 그럴 순 없죠. 이건 당연히 드려야죠. 여보세요? 문부인, 그 집 신바 헛구역질하는 거 다 나왔어요? 여기 완전 명의가 있거든요. 소개해줄게요. 이게 무슨 부탁받는 거야. 내 사업 발전 속도가 거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장 속도 뺨치겠는데? 박하은 양,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신바가 예전엔 늘 저랑 붙어 잤거든요.
근데 요샌 왜 그러는지 절 미친 듯이 피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제 냄새만 맡아도 계속 헛구역질을 해요. 문부인, 신바 좀 볼까요? 아... 신바, 빨리 나와. 엄마가 안아줄게, 자. 사람 살려. 이 용연양 냄새. 오래된 푸세식 화장실보다 만 배는 더 그려. 내 코가 썩어 문드러지겠어. 이 몸한테서 당장 떨어져. 지난주에 삼색이랑 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걔가 오자마자 딱 3초 냄새 맡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 가면서 하는 말이 온몸에 똥냄새를 풍기면서 돌아다닌대. 내 체면이 완전 말이 아니라고. 문부인, 최근에 혹시 바꾸셨나요? 용연향 성분이 들어간 향수로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지인을 통해 특별히 프랑스 고급 살롱에서 맞춤 제작한 향수예요. 서울 상류층 전체에 딱 3병밖에 없어요. 한 병에 무려 1,500만 원이나 한다고요. 문부인, 문제가 바로 이 향수에 있어요. 사람이 맡기에는 부드러운 우디 향이지만 고양이의 매우 예민한 후각에는 용연향이 본질적으로 향유골의 장 분비물이 굳어진 거라서요. 헛구역질하는 이유는 진짜로 사모님 몸에서 나는 똥 냄새에 질려서 그런 거예요. 1,500만 원짜리 최고급 향수가 얘가 맡기에는 똥 냄새라고요? 문부인, 지금 가셔서 향수 냄새를 씻어내고 갈아입어 보세요. 향수 안 뿌린 옷으로요.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박하은 양. 없어졌어요. 큰 똥 냄새가 사라졌어. 향기로운 우리 엄마가 돌아왔어. 드디어 나랑 깨줘요. 박하은 양. 그쪽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즘 상류층 모임의 고양이들이 나만 보면 피해서 다들 마작할 때 날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헐, 고양이한테 미움받으면 상류층 모임에서도 쫓겨나는 건가? 빨리 저희 1,500만 꼭 받아주세요. 제 작은 성의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문부인. 문제가 해결됐으니 전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네, 빨리 집사한테 내 제네시스 G90로 박하은 양을 최가에 모셔다 드리라고 해. 제가 연달아 상류층 부인들의 고양이를 고쳐준 후로 이 모임에서 제 명성은 점점 높아졌죠. 고양이 소통 전문가에게 감사를. 이제 저를 박하은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요. 고양이 소통 전문가. 고양이 소통 전문가님? 우리 집 좀 꼭 도와주세요. 통통이요. 요즘 매일 밤마다 바닥을 미친 듯이 파요. 이거 혹시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바닥에 비상금을 숨겼다고요? 저기 고양이 소통 전문가님, 우리 미미는요 최근에 남편만 보면 하악질을 하고 침을 뱉어요. 이거 혹시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고요? 우리 집 애도요. 사모님들 진정하시고 한 분씩 말씀하세요. 이 부인 댁의 통통이가 한밤중에 바닥을 파는 건 순전히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요. 오 부인, 댁의 미미가 남편분한테 하악질하는 건 단순히 그분한테 나는 냄새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댁의 금동이는 아주 얌전해요. 이 아이는, 이 고양이는 그냥 놀러나가고 싶은 거예요. 야우, 맙소사. 누나, 지금 우리 회사 사료 주문 싹 다 끊겼어. 매형한테 사정 좀 해봐. 우리 좀 살려줘. 말도 마. 나도 그 일 때문에 최가한테 파혼당했잖아. 그 망할 박하은. 감히 날 짓밟고 위세를 부리잖아. 아빠, 빨리 방법 좀 생각해봐요. 이대로 파혼당할 순 없잖아요. 됐다. 내가 이미 사람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어. 소식 들어오면 다시 얘기하자. 이 대표님, 아가씨, 그 가사도우미 박하은이 사모님들 사이에서 완전 떴습니다. 각 집안의 고양이들을 다 고쳐놔서 다들 고양이 소통 전문가라고 부른답니다. 최가에서는 아예 생명의 은인처럼 떠받들고 있고요. 고양이 소통 전문가? 주제. 박하은 그년이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잘 나가다니. 최신 뉴스입니다. 최그룹 대표 최민주 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그룹 장녀 이서진 양과의 파혼을 말이죠. 이번 파혼 성명과 패들푸드 품질 논란의 여파로 인해 이 그룹의 주가는 오늘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품해주세요. 당신네 사료 채가 고양이도 중독시켰다면서요. 환불해줘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무조건 입금해요. 망했어. 이젠 다 망했다고.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 거야? 굴러들어온 복을.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이 다 망쳐놨어. 이제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잖아.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출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하은, 이 여자가 감히 내 머리 위에서 기어오르다니.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보름 후, 루비는 완전히 회복했다. 건강을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예전엔 잘 먹긴 했지만 운동량이 적어 통통했는데 요즘에는 날 따라 집안을 뛰어다녀서 근육까지 생겼다. 날렵한 몸매에 눈처럼 하얀 털, 말도 안 되게 예쁘다. 최 대표가 루비 보러 오는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예전엔 이틀에 한 번 와서 몇 분만 보고 가더니 이젠 매일 오고 어쩔 땐 하루에 2번씩 온다. 추씨, 비 오는 거 안 보입니까? 루비가 좀 더 놀고 싶어 해서요. 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도 병가 안 줄 겁니다. 말로는 구박하면서 우산은 그 여자 쪽으로 다 씌워줬네. 연기 진짜 못한다니까. 오늘 루비 얼마나 먹었지? 새끼요. 끼니마다 캔 60g에 추를 반 개 추가했어요. 앞으로 외부 진료 갈 땐 집사한테 먼저 보고해. 어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야 사람 보내기 편하니까. 데리러 가기 편하라고? 그냥 네가 혼자 나가는 게 마음 안 놓인다고 말하면 큰일 나냐? 저 루비 데리고 나가서 햇볕 좀 쬐을게요. 착한 아기, 우리 아기. 누나, 최민주는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냐니 무슨 뜻이야? 그냥 그런 뜻이지. 잘생긴 것 같아? 돈은 많은 것 같고 누나한테 잘해줘? 너 조그만 고양이 주제에 무슨 인간 걱정을 다 하니? 쓸데없는 걱정 아니거든. 이 몸이 누나한테 좋은 짝 찾아주려는 거지. 누나 엄청 예쁘잖아. 성격도 좋고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최민준한테 시집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네 주인한테 시집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네 주인과 결혼하라는 거야? 왜? 안 돼? 내가 보기엔 둘이 꽤 잘 어울려. 네가 만약 내 여주인이 되면 난 집사를 안 바꿔도 되잖아. 완전 일석이조잖아. 쓸데없는 걱정 마. 그쪽은 최가 장남이고 난 그 집 집사일 뿐이야. 격이 너무 안 맞잖아. 조그만 고양이다 뭘 한다고. 쓸데없는 걱정 아니거든. 널 보는 눈빛이 남들이랑 달랐다고. 게다가 내가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 너한테 좀 잘해주라고. 너 네가 꿈에도 나타나? 잇몸은 못하는 게 없거든. 난 그때 이 녀석이 허풍을 떤다 생각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꿈에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에 타던 낡은 아반떼.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돼서요. 제가 사람 시켜서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바꿨습니다. 차 키는 집사한테 맡겨뒀어요. 언제든 가져가면 됩니다. 아, 괜찮아요. 너무 비싼 거잖아요.
전 평소 타던 아반떼로 충분한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최민준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모임에 초대하고 싶으시답니다. 루비도 갈 겁니다. 잘했어, 손자. 계속 노력해. 누나랑 꼭 결혼해라. 이 냥이님이 전폭 지지할게. 이 고양이 정말 최가 어르신이 직접 키우신 게 맞네. 저 말투나 행동이 영락없이 어르신이 고양이로 환생해서 자기 집안 손자 짝지어주려 애쓰는 것 같잖아. 박하은, 고마워요. 뭘요? 루비를 구해줘서요. 에이, 그건 루비 운이 좋아서죠. 이태만 더 굶었어도 신이 와도 못 살렸을 거예요. 루비뿐만이 아니에요. 하은 씨가 온 후로 이 집에 활기가 돌아. 그 말은즉 널 최가의 안주인으로 앉히고 싶단 뜻이야. 무슨 헛소리야. 고양이 주제. 웬 중매쟁이 노릇이야? 이 몸의 첫 번째 주인은 어르신이었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나더러 꼭 민준이를 잘 보살피라 하셨지. 내 생각엔 네가 바로 어르신이 보낸 사람 같아. 와, 누나 진짜 너무 예쁘다. 역시 내 안목이라니까. 이 몸이 직접 고른 옷?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드레스. 루비가 예전에 내 폰 화면을 작은 솜방망이로 막 치다가 우연히 고른 거거든. 난 최가에서 그냥 장난으로 받아줄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진짜 그대로 만들어줄 줄이야. 루비야. 역시 내 안목은 최고라니까. 최민준 그 녀석 이따 누나 이 모습 보면 아주 눈이 뒤집힐걸. 가자, 우리 루비. 누나, 빨리 봐봐. 저기 원형 탈모 아저씨. 저번에 몰래 세척했잖아. 최민준의 최고급 아이는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도 뻔뻔하게 발뺌하더라니까. 그리고 또 저기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 그 옆에 있는 남자 부인이랑 바람났대. 아니지, 이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뻔뻔한 불효라고 하셨어. 그리고 저기 초록옷 입은 통통한 아줌마, 저 집 고양이 말이야. 나랑 영상통화한 적 있는데 진짜 못생겼어. 드레스가 잘 어울리네요. 사모님께서 주신 드레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오늘 밤엔 양존이 있어. 말썽 피우지 말고. 봤지? 이냥이가 진작에 말했잖아. 저 남자 분명 너 좋아하게 될 거라고. 장고인님, 파티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과찬이십니다. 그 소문 들으셨어요? 패드웨 푸드가 방금 파산 선고를 했대요. 이서진 동생은 기소됐고요. 이씨 집안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나 봐요. 시가총액이 거의 30나 증발했대요.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그럼 이서진은요? 이서진은 이미 출국한 것 같아요. 이씨 집안 이번에 완전히 끝났네요. 최가의 밑보였으니 이 바닥에서 이미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최민준이 날 위해서 이씨 집안을 통째로 날려버렸어, 누나. 이런 남자한테 안 시집가면 천벌받아. 누나, 좀 천천히 걸어봐. 돌부리에 걸린 척 해봐. 저 남자한테 기대. 드라마에선 다 그렇게 해. 내가 기회를 만들어주잖아. 달빛도 이렇게 좋은데 한 번 안 넘어지면 달님한테 미안하잖아. 인간들 연애하는 건 왜 고양이보다 힘든 거야?
중요한 순간엔 역시 인양님이 나서야 한다니까. 한 가족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진짜로 고양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믿어요. 루비는 절대 낯선 사람한테 배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은 저보다 정확하니까요. 인양님의 첫 주인이 그랬지. 널 믿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설명해도 소용없다고. 인양님은 먼저 자러 갈게. 오늘 밤 달빛이 참 좋네. 둘이 좀 더 있다가 와. 루비야, 누나, 우리 손자 오늘 서재에서 지금까지 야근하고 있어. 지금쯤 엄청 피곤하고 졸릴걸? 누나가 얼른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타다 줘. 내가 갖다 주라고?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최 소장님 야근하시는데 내가 커피를 갖다 주면 대체 무슨 모양새야. 얼마나 민망하겠어. 바보 아니야? 이런 기회는 잡아야지. 평소 우리 손자 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혼자 있잖아. 이렇게 좋은 독대 기회를 이 몸을 봐서라도 꼭 잡아.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최 대표님. 최 대표님.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 타왔어요. 저기 커피는 드렸으니까 저 먼저 가볼게요. 아이고, 또 왜 쫄고 그래? 결정적인 순간엔 역시 이 몸이 직접 나서야 한다니까. 왜 정전됐지? 무서워하지 마. 어디가? 왜 그렇게 급하게 가? 그냥 방해될까 봐요. 사실은 나 예전부터 널 좋아했어. 누나, 왜 멍하니 있어? 우리 손주가 고백했잖아. 좀 적극적으로 해봐. 키스해. 얼른 하란 말이야. 너무 잘됐다. 이 냥이님이 드디어 너희 둘을 이어줬구나. 반년 후, 난 최민준과 약혼했다. (1년) 후, 난 최민준과 결혼했다. 최민준 씨, 당신은 박하은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박하은 신부님은 신랑 최민준 군을 남편으로 맞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키스해. 뭘 부끄러워해? 이 대왕님이 나서야겠군. 할머니, 보고 계세요? 장손이 드디어 결혼했다고요? 어머, 장부인. 오늘 강하영 양의 첫 상담 자리 잡으려고 글쎄 온 식구들 폰에 다 동원했다니까. 그러느라 밤 12시 반까지 고생했어. 우리 애사가 요즘 나한테 엉덩이를 대고 자잖아. 어휴, 강하영 양한테 물어봐달라고 하려고 도대체 뭘 항의하는 거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글쎄 한정판 가방 하나를 이 부인한테 주고 바꾼 오늘 번호표라고요. 우리 집 오리오는요, 요즘 제가 노래만 부르면 침을 흘린다니까요. 강하영 양한테 꼭 좀 보여주려고. 맞아요. 꼭 보여줘요. 아유, 왜 아직 안 오지? 누나, 아기 태어나면 이 루비님이 할아버지 할 거야? 왜 그래? 루비가 그러네. 자기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하겠대. 명칭은 줄 수 있지. 대신 일도 해야지. 앞으로 한밤중에 기저귀 가는 거 우리 둘이 교대하는 거다. 뭐? 인양이는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왜 기저귀를 갈아야 해? 내 품에 안긴 고양이를 바라보며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뱃속에서 살며시 발길질하는 우리 아기를 느끼며 문득 내 인생이 참으로 완벽해졌다고 느꼈다. 재벌가의 시집와서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양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고양이가 나를 운명의 짝에게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